제가 그 한 소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미국 좋아하십니까? 98%는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다시 시간을 뒤로 돌려서 여러분에게 자아가 있고 태어나기 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를 지구에 보낼 텐데 미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여주면서 둘 중에 어디로 가고 싶니?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저라도 아마 미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자, 그 미국에서 사는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백인 소녀고 아버지는 사립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대학까지 나온 엘리트였어요. 엄마도 참 아름다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뭐랄까 인생이라는 게 꼭 뭔가 짜여진 대로 흘러가지는 않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마약 중독자였어요. 엄마도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일을 안 해요. 그냥 돈 생기면 다 마약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던 집도 뺏기고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됐죠. 노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때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엄마가 에이즈라는 병에 걸리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는 아빠가 에이즈에 걸립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집에서 태어났다라면, 이 소녀의 위치라면 이 소녀에게 어떤 인생의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렇죠.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참 뭐랄까 이 소녀의 아버지가 참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마약 중독자에다 에이즈 환자이기도 한데 이분이 한 달에 4일에서 5일 정도 제정신으로 돌아온대요.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도서관이나 서점을 가요. 그리고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인문학도 플라톤도 읽어주고 막 좋은 책을 읽어줘요. 그래서 이 소녀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일단 이제 중학교 때 집을 나와서 가출을 해서 이제 불량 청소년들하고 돌아다니는데 한 번씩 서점에 가서 책을 읽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녀가 서점에서 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꿈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태까지 당신의 인생이 말도 안 되게 엉망진창이었다라면 앞으로의 미래의 인생이 뭡니까? 말도 안 되게 좋아질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거예요. 이 소녀가 책에서 그 문구를 만나고 마음을 열고 그 책의 문장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가슴에 새겨요. 그리고 그 순간 꿈을 갖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태까지 인생이 미국 최고로 내 인생이 망한 인생이었다라면 그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됐다라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인생은 미국에서 최고로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어. 세상에서 내가 이걸 믿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소녀가 그때 꿈을 갖는데 어떤 꿈을 갖냐면 그래, 난 대학에 들어가겠어. 그런데 어떤 대학이요? 하버드를 들어가겠어. 우리 집에 돈이 없으니까 4년 장학생을 할 거야.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하버드에 들어갔죠. 그렇죠? 인생은 간단한 거예요. 내가 하버드에 가겠다라는 꿈을 세우고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면 하버드를 가게 돼 있습니다. 인생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 내가 저런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저걸 갖겠어. 저런 인생을 살겠어. 꿈을 갖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이루어져요. 끝. 뭐가 어려워요? 인생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소녀는 물론 이제 꿈을 갖고 이제 길거리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가로등 밑에서 공부하고 노숙하면서 했지만은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인가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하지만 제가 꿈꾸는 나라에서 이야기했죠. 정말 강렬한 꿈을 세우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저절로 생겨난다. 그래서 그 소녀는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리즈 머리라는 사람이고요. 이 소녀의 이야기는 길 위에서 하버드까지라는 제목의 책으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 친구가 자기의 꿈을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냥 자기 혼자 행복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유명세를 얻게 되고 자신의 이야기가 방송에도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갖게 된 영향력을 활용을 해서 비영리 단체를 세우더라고요. 자기처럼 거리를 떠도는 소녀들을 위한 그 소녀들을 공부시키고 꿈을 심어주는
그런 비영리 단체를 세워서 지금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께서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자, 꿈이라는 건 말이죠. 꿈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제가 책에서 여태까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꿈꾸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노력은 그 다음이다라고 제가 늘 이야기를 해요.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죠. 노력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노력하는데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꿈꾸는 능력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 호텔왕 힐튼이라는 사람의 애화에서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힐튼이 그럽니다. 힐튼이 원래 잘 사는 집이었는데 집이 망합니다. 망해서 어떻게 됩니까? 호텔 벨보이, 가방 들어주는 사람이죠. 호텔 벨보이를 시작을 해요, 인생을. 근데 호텔 벨보이를 하다가 이 사람이 궁금해진 거예요. 뭐가 궁금했냐면 호텔에 들어와서 그 굉장히 고급 호텔인데 정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아니에요. 꿈을 이룬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그렇게 호텔에서 생활하는 걸 보니까 별로 특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별거 없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잘 된 거지?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관찰을 하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처음에는 뭘 관찰했어요? 처음엔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빠를 잘 만났을 것이다. 돈 버는 능력, 재능 뭐 이런 게 탁월한가 보다. 각자 재능이 징그럽게 노력했나 보다. 새로운 관점으로 그 사람들을, 자신이 가방을 맡기는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였을까요? 아, 이 사람들은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마음속으로 선명하게 그리고 그거를 그림으로 저장해 놓고 그것을 계속 들여다보는 습관이 있구나. 자신의 꿈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계속 관찰해 보니까 뭐예요? 아,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꿈을 그림으로 그리고 사진으로 찍고 글로 적는 습관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호텔 벨보이에서 어떻게 됩니까? 250개의 호텔을 소유한 호텔 왕이 되죠. 힐튼이 어떻게 됩니까? 대공황 시절에 망합니다. 어느 날. 그 다 망했죠. 망해가지고 갚아야 할 빚이 뭐 몇백억인 거예요. 빚쟁이로 전락했고, 그러니까 매일 채권자들이 찾아오고, 뭐 채권자들이 뭡니까? 힐튼을 감시하고 막 이런 때였단 말이에요. 힐튼이 어느 날 벨보이 시절을 다시 떠올립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다 성공을 했었지? 아, 맞아. 나는 그때 미래를 선명하게 그리고 그 미래를 글로 적었지. 그래서 자기 아내를 불러요. 아내를 불러서 앉아봐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직 힐튼 호텔을 세우지 않은 곳이 미국에 참 많다, 세상에. 막 세계 지도를 갖다 놓고 팍 거기다 꽂아 놓습니다. 여기다 우리가 호텔을 세울 거고 막 수십 개 막 뭐 몇백 개를 막 해요. 그러면서 그걸 다시 뭡니까? 방에다 걸어놓고 생생하게 꿈을 꾸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한 겁니까?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꿈꾸는 능력이라는 거죠. 먼저 꿈을 꿀 줄 알아야 됩니다. 스탠퍼드라는 대학이 있어요. 하버드에 버금가는 대학입니다. 자, 여러분, 스탠퍼드 대학교에 캐롤 드웨기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들어보셨죠? 교육심리학과 교수님입니다. 네. 캐롤 드웨기 교수님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처음에 보면 스탠퍼드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다 잘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다 잘 된 게 아니라 감옥에 가 있는 학생들도 많더라는 거죠. 도대체 이 차이가 뭘까? 처음에는 가정 환경이라든지 뭐 재능이라든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연구해봤더니 아니더래. 두 번째는 뭐냐면 학창 시절을, 대학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가, 뭐 성적이라든지 교우관계 이런 건가 보다고 조사를 했더니 아니더래요. 스탠퍼드를 졸업해서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이나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나 학창 시절에 성적은 비슷했더라는 거야. 교우관계도 비슷하고. 너무 이상해서 이분이 40년을 연구를 합니다. 몇 년? 40년. 그래서 연구에서 내린 결론이 뭘까요? 마인드셋, 마음가짐. 그렇죠. 성공한 스탠퍼드를 나와서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은 뭡니까? 마음속에 다 긍정적인 미래를 상상하고 어떤 장애물이 닥쳐와도 그 미래를 믿는 마음가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을 창안한 분이 계세요.
안데르스 에릭슨 박사. 인생을 정말 풍요롭게 모든 것을 다 이루면서 살고 왜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는가. 다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 뭐냐? 심적 표상의 유무. 심적 표상, 심적 이미지. 마음속에 뭡니까? 자신이 성공하고 싶은,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을, 미래의 나의 성공한 모습을 심적 표상, 심적 이미지로 딱 만들어 놓고 저장해 두고 있는 사람은 성공을 하더래요.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아무렇게 그냥 살아가더래요. 척추측만증 환자가 몸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 이렇게 걸으면 다리 하나가 이렇게 돼. 척추측만증이 너무 심해서. 이런 척추측만증 환자가 육상을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럼 왜 우사인 볼트는 척추측만증인데 세계 최고의 육상 선수일까요? 우사인 볼트의 척추측만증은 일반적인 척추측만증 환자보다 더 심합니다.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어깨도 삐뚤어지고 허리도 삐뚤어지고 이렇게. 엑스레이 딱 찍고 의사가 뭐 했어요? 당신은 당장 가서 척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 운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러다 죽는다. 한국 최고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우사인 볼트는 그 다음 경기에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최고 신기록을 기록했죠. 그 보면은 PD가 묻습니다. 당신은 몸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해서 우사인 볼트가 되었냐? 볼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내 척추측만증이 내가 세계 최고의 육상 선수가 되는데 방해가 되리라는 믿음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죠. 믿는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왜 안 됐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하니까. 딱 여러분의 믿음만큼 된 거예요. 우사인 볼트만 있을까요? 마이클 펠프스. 이 친구는 원래 수영 선수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자폐증 환자거든. 지시를 이렇게 제대로 듣지 못하고요. 규칙을 이해를 못해요. 수영 규칙을. 쉽게 말하면 이 친구는 지 맘대로 수영을 막 하는 사람이에요. 치료 효과가 있을까 해서 수영을 시작했는데 코치를 정말 잘 만났잖아요. 코치가 뭐라겠어요? 우리 세계 챔피언이 되자. 내가 보니까 너 수영에 좀 재능이 있구나. 우리 세계 챔피언이 되자. 이야기도 전 자폐증이고 주변 사람들이 다 황당하게 생각하죠. 코치가 뭐라고 해요? 지금부터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당신은 얘는 된다. 뭐였습니까? 방법이 뭡니까? 머릿속에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어주면 된다. 수영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1초 단위로 다 그림을 만들죠. 4분에서 5분짜리 영상, 동영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비디오 테이프로 만들어서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을 시키는 거예요. 비디오의 최종 결말은 뭡니까? 1등이 돼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요. 사람들이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자꾸 어떤 말씀을 알려주면은, 좋은 것을 알려주면 자꾸 그것을 안 된다고만 이야기해요.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인생을 보면 그냥 계속 자기가 안 되고 있더라. 쉽게 말하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말에 여러분이 영향을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때 1년 4개월 동안 자면서 원고를 하나 썼어요. 원고를 썼는데 이제 이 원고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다음 무명 작가니까. 서점에 이렇게 전시된 책들 있잖아요. 이 책들을 이제 다 찾아가지고 뭐 경제, 경영, 자기개발 뭐 이런 쪽 분야에 싹 찾아서 주소를 이제 다 적었어요. 수첩 하나 갖고 가서 이렇게 하루에 1시간씩 가서 적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구석에 꽂힌 책까지 다 찾아보니까 120군데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40군데를 보냈지 않습니까? 다 거절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2차는 조금 좀 불쌍해요. 뭐냐면은 막 무슨 출판사 주소가 뭐 경기도 고양시 무슨 아파트 뭐 몇 동 몇 호, 무슨 뭐 경기도 뭐 안산시 뭐 어디 그 무슨 빌라 뭐 B102호 막 이래요. 이런 데까지 제가 다 보냈는데 80군데를 보냈잖아요. 합하면 120군데, 80군데 보냈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거절 받았죠. 그러고 나서 어쨌든 그날 밤을 겨우 견디고 다시 이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또 10권인가 대출했죠. 그리고 막 그때는 하루에 10권씩 읽었어요. 10권씩 읽는 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돼요. 집에 TV도 없고 그러면 주구장창 책만 읽어. 책만 읽는데 이 책이 뭐 이렇게 어렵지도 않고 책이 다 꿈을 이룬 사람들의 책이죠.
계속 에너지 충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일어서서 또 글을 쓰는 거죠. 뭐 이런 건데 아무튼 제가 여태까지 쭉 살아온 거죠. 많이 제가 인생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45밖에 안 돼요. 하지만은 여러분 제 인생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렇죠. 저는 20살 때 19살 때까지는 글을 한 줄도 써본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일기도 정말 쓰기 싫어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친구들 일기 반반 베껴 쓰던 사람이에요. 글 쓰는 거 정말 싫어했어요. 너무 싫었어요. 책 읽는 거 책은 조금 읽었어요. 뭐냐면 이제 주로 그림책. 보통 이제 메시지는 너무 철학적이고 우주적입니다. 뭐 이렇게 지구를 구하는 거 있잖아요. 슈퍼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드래곤볼 이런 것들 이제. 그래서 작가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20살 때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다가 이제 뭡니까 꿈꾸는 대로 이룰 수 있다. 꿈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되고 그때 작가의 꿈을 그냥 불현듯 갖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여태까지 달려온 겁니다. 달려왔는데 제가 꾸었던 꿈들은 거의 다 이루어졌죠. 반드시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에게는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초월하는 능력은 여러분의 뇌 속에 있다고 그래요. 인간이 마음속으로 무엇인가를 결심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뇌세포들이 모여서 시냅스가 형성이 되고 뇌에서 뭡니까? 이게 구조물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결심을 이루는 능력을 만들어내죠. 뇌에서. 그렇죠? 지적인 능력, 뭐 정보를 뭐 이렇게 뭡니까? 정보를 이렇게 취합한다거나 아니면 나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거나 그런 집단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하는 능력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먼저 뇌에서 먼저 이루어진다라는 게 제가 꿈꾸는 다락방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러분의 전두엽에는 뭐가 있어요? 미래를 기억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미래 기억.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갖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미래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꿈을 그림으로 마음속에 저장해 놓고 또는 글로 적고 사진으로 찍어서 계속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요? 내 전두엽이 미래를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는 뭐예요? 내가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라는 거죠. 여러분의 뇌에 여러분의 꿈에 대한 정보가 있다 없다? 없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오는 정보들이 대부분 뭐예요? 신문, 방송, 주변 사람들 이야기, 회사에서 들은 이야기, 집에서 들은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 부정적인 이야기, 일상적인 이야기. 나의 성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게 필요하다고요? 미래를 자꾸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빛나고 눈부신 미래를 꿈꾸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의 뇌는 그 미래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지금과 똑같은 인생 아니면 지금보다 더 나빠진 인생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눈부신 밝은 빛나는 미래를 그림으로 딱 저장해 놓고 계속 그걸 들여다본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뇌는 그 미래를 기억하기 시작하고 그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